안녕하세요. 윌입니다. 현재 시간으로는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것은 믿을 수 있는 7가지 우량주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한참 그 IPO 주식이나 또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투자하는 그 작은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? 페니 스탁이라 그러죠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 팔고 트레이딩해서 재미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번에 말씀드린 우량주가 없으시다면 추가하실 거고요. 있으시다면은 비중 확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아티클 보시면은 예, 블루칩이라 그러죠. 우량주. 예, 그리고 이탐 터울리란 분이 2월 8일 날 한 것이고요. 소스는 피델리티에 있는 인베스팅 아이디어에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7가지 보시면 맥도날드,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, 마이크로소프트, 존슨존스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엑스모빌, 나이키 이렇게 7가지입니다. 그래서 모르는 기업이 없으실 겁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보실 것은 맥도날드입니다. 티커는 MCD이고요. 패스트푸드 비즈니스고,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최근에 이제 2020년 들어서 사람들이 가게에 오지 못하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매장에서 와서 터치패드로 오더하는 거가 되고요.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키오시스라 영어로는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드라이브 트루도 더 저기 디지털화 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메뉴를 내놨는데요. 스파이시 치킨 맥너겟하고 그 다음에 맥플랜트라는 걸 내놨는데 맥플랜트는 여기 비안드 미트처럼 요즘에 한참 얘기됐었죠. 상반기에 그 고기는 아닌데 고기만 나는 거 그런 메뉴도 추가시켜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컨센서스 1분기로 비하면 컨센서스로 보면은 저기 컨센서스보다 못했죠. 2분기도 그랬지만 3분기 때는 컨센서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이고 있고 4분기도 계속 연이어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현재 밸류를 보시면 어닝에서 P 레이쇼가 5년 평균이 24 정도인데 현재는 P 레이쇼가 32 정도입니다. 그래서 어닝이 더 많이 올라가든지 여기 어닝이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 앞으로 더 계속 어닝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EPS 그로스가 마이너스 14%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같은 이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1% 성장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분기별에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수익률 이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치면 P 레이쇼가 떨어지겠죠. 그 말은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경기가 사는 만큼 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. 저도 만약에 지금은 아니고요. 리세션이 다시 온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주 한 10%, 20% 정도의 조정이 온다 그러면 맥도날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보실 것은 월트 디즈니입니다. 여러분 다 아시는 테마파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요. 지금은 테마파크로 해서 유명했지만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스트리밍으로 더 유명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도 첫 번째 분기죠. 첫 번째 분기 끝날 때까지 그러면 1, 2, 3이지 않습니까? 내년 3월 전에 32,000명을 더 이렇게 인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. 이 숫자가 최근에 그 예상했던 수치보다 4,000명 정도 더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테마파크에서
이제 인원을 줄이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테마파크 쪽에 힘을 빼고 그 돈을 가지고 스트리밍 비즈니스 쪽에 더 투자하는 거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디즈니 플러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디즈니에서 갖고 있는 게 ESPN도 있고 훌루라는 그런 저기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스트리밍 쪽에 아주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 여기 뭐 계속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매 분기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ESPN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2020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어야 되는데 취소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2021년에 올림픽이 있으면 ESPN은 주로 스포츠 중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혜택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디즈니의 어닝 리포트를 보시면요. 여기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뭐 컨센서스를 미스하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였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를 보입니다. 그리고 3분기에도 마이너스를 보이는 중입니다. 하지만 이 마이너스 아니군요. 죄송합니다. 3분기에는 플러스가 나긴 3분기부터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닝으로서는 지금 뭐 계속 저기 이익을 좀 보지 못하는 거죠.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.57이지 않습니까? EPS가.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지만 테마파크에서 스트리밍 비즈니스로 가면서 넷플릭스가 한 지난해 2019년도 생각하시면 그 가입자 수가 느는 만큼 이익이 나고 안 나고보다는 가입자 수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된 것처럼 지금 디즈니가 차트 뭐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요. 그래서 2019년도에 넷플릭스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게 현재 디즈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 어닝이 플러스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서 이 P 레이쇼가 한 18 정도 되면 그러면 적정 주가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티커는 MSFT고요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중요한 것은 2014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저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 안 된 거 아시죠?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. 하지만 2014년에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CEO로 오시면서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2014년에서 2020년도까지 여기 40불 하던 주가가 현재 214불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죠.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Azure 클라우드 서비스 있고요. 그 다음에 팀 비디오라는 거, 줌 비디오 같은 거죠. 그 다음에 엑스박스, 그 다음에 PC에서 쓰는 오피스, 그 다음 이런 비즈니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구독 서비스로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독 서비스란 말은 매달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캐시 머신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많죠.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, 또 하나 특징은 2021년도에 좋은 기업으로 사람들이 리스트를 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리스트마다 들어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추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있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닝을 보시면 어닝을 보시면 뭐 다 좋게 나오죠. 지금 계속 비트하면서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5년 평균 P를 보시면 31인데 현재는 35입니다. 그래서 약간 고평가됐다고 하실 수 있죠. 그렇지만 EPS 계속 그로스가 성장하고 있고 지난 분기도 지난
지난 분기도 그 전해의 분기 2019년과 비교해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 보시면 주가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또 이제 점점 뭐 이런 큰 주식들은 금방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? 천천히 계속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보시는 것은 존슨 잔스입니다. 티크는 JNJ이고 1886년도부터 여기 비즈니스 시작했으니까 되게 오래된 기업이고요. 다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저기 비즈니스 섹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컨슈머 프로덕트입니다. 그래서 뭐 노션 같은 거 파는 거죠.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제약입니다. 그래서 주로 뭐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 치료,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간염병 이런데 제약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추가돼서 하는 것이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.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수술에 쓰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약 쪽에서는 뭐 종합 상사처럼 다 갖고 있는 게 잔슨 잔스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파이저에 이어서 모데나가 이제 승인 나고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니카 같이 세 번째로 영국에서 이제 승인이 났는데 존슨 존슨도 백신이 거의 다 지금 개발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3상이 진행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파이저에서 나온 거나 모데나에서 나온 거는 주사를 백신은 두 번 맞아야 되는데 여기 존슨 존슨은 한 번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앞에 나온 그 두 회사보다 좀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백신이 더 나오게 되면 존슨 존슨 주식도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어닝을 보시면 존슨 존슨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데믹에 관계없이 비즈니스를 잘 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. 그래서 계속 저기 이 어닝을 보시면 계속 비트하고 있습니다.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평균으로 보면은 55 정도가 PE 레이쇼 평균이었는데 현재는 24입니다. 저평가되었다는 얘기죠. 그리고 EPS도 연 21% 성장하니까 지금 사셔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장기 투자로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.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저기 금융 섹터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. 티커는 BAC입니다. 미국의 대표적인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페드의 저기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거의 0에 가깝지 않습니까? 그래서 0.25%에서 0%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은 돈을 못 버는 건데 그렇지만 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이자율이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더 저기 나빠질 상황이 없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을 얘기할 때 10년 만기 국채를 보통 보는데 인플레이션에 관계되어서요.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10년 만기 채권이 0.9%대인데 올해 계속 보시면은 3월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시중에 거래되는 이자율, 은행들이 가져가는 이자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고, 다른 은행들이 뭐 고생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,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로부터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. 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났을 때 메릴린치를 인수했죠. 그래서 인베스트뱅크가 최근에 이제 IPO가 핫하지 않습니까? 이 IPO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. 그다음 또 하나는 디지털 이제 비즈니스, 뭐 디지털 플랫폼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유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고 미국 쪽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디지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제 AI를 도입했는데요. 에리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카운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어카운트에 가서 뭐
어카운트에 뭐 잔고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저기 웹사이트에서나 아니면 전화기에 있는 앱에서 그때 그 알렉사처럼 그 아마존의 알렉사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앱에서는 에리카한테 뭐 밸런스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는 거죠. 그리고 뭐 다른 질문들 저 금융에 관계돼서 그런 거를 에리카가 이제 알렉사처럼 해준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젤이라는 페이먼 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페이팔에서는 벤모를 있죠. 그 다음에 이 그 스퀘어에서는 캐시 앱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젤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BOA의 그 투자자 중에 한 축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고 최근이라는 것은 지난 이제 9월 달에 릴리스된 자료에 의하면 더 추가로 2.1 빌리언의 쉐어를 더 추가로 저기 버크셔 해스웨이가 인수했죠. 그래서 계속 워렌 버핏의 이제 그 시 비중을 확대하면서 투자하는 은행이고요. 또 반대로 체이스 뱅크라든지 웰스파고는 비중을 줄이거나 다 매도했었습니다. 그 얘기는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더 비중 확대하면서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워렌 버핏이 아시다시피 애플을 한 40%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버크셔 해스웨이는 저기 되는 쪽에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금융 섹터에서는 BOA가 계속 앞으로도 잘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어닝을 보시면 계속 보실까요? 1분기에는 미스했지만 2분기,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비트하면서 잘 사업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5년 평균 P가 11이고 현재 P가 14니까 약간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25% 정도였지만 내년에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이 그로스 레이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 원자재 쪽에서 엑슨모빌입니다. 그래서 티커는 XOM이고요. 대표적으로는 경쟁사는 쉐브론이 되겠지요. 그래서 여기서는 엑슨모빌을 선택했고 그 이유는 흔히 말하는 여기 여러 가지로 돈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. 물론 뭐 다우존스에서 퇴출되기도 했고 하지만 뭐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엑슨모빌이 아직은 가진 자산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남에 따라서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석유가 더 쓰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 거의 바닥이니까 앞으로 더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나,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만큼 엑슨모빌도 이익 개선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엑스모빌의 포트폴리오는 뭐 이 에너지 쪽은 다 가지고 있죠. 업스트림, 다운스트림, LNG, 그다음에 케미컬까지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엑스모빌의 장점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닝을 보시면 이제 석유 가격 내려가면서 이제 1분기 때는 플러스 했다가 팬데믹 이후로는 마이너스로 가죠. 그렇지만 이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오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P로 보면은 평균이 25고요. 그 다음 현재 53으로 주가가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어닝이 올라가면 P가 다시 내려오면서 평균으로 가겠죠. 그래서 어닝이 올라가는 만큼 P가 내려가니까 현재 주가는 뭐 재미가 별로 없죠.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겠지만
내년부터는 이 바닥을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이 엑슨모빌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엑슨모빌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주가 재미없고,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저점이니까 이제 이거보단 떨어지기 어렵다 이런 것도 하나 있지만, 또 하나의 이제 엑슨모빌에 있어서의 장점은 이 배당입니다. 배당이 8.37%입니다. 그래서 대단히 많죠. 물론 여기 보시면 페이아웃 레이쇼로 보시면 커런트가 400%입니다. 돈 버는 것보다 400% 정도 더 많이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뭐 빌려서 저기 배당을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,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분기, 그러니까 다음 분기부터 이익이 나면서부터 저기 밸런스 시트가 좋아지고, 그리고 이제 이런 배당을 주는 것도 돈을 더 많이 이제 버는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당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현재도 계속 8%의 배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, 여기 보시면 계속 6% 정도 증가하다가 올해는 증가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증가는 못 시켰지만 유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주가는 저점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나이키입니다. 그래서 이쪽은 뭐 이 소비재, 임의 소비재 이런 데 속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지난 1월 달,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존 도나우라는 분이 CEO로 왔는데요. 이분은 서비스나우와 페이팔의 CEO였던 분이십니다. 그래서 나이키가 팬데믹 이후로 스토어에서 팔던 신발이나 옷들을 팔 수가 없게 됐죠. 그리고 그전에는 저기 아마존이나 이런 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팔았던 것을 이제 이런 이 디지털 쪽에 특성화된 분, 서비스나우나 페이팔 통해서 디지털 쪽에 특성화됐던 CEO가 옴으로 해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82%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. 그래서 나이키가 점점 온라인으로 판매를 늘리고 있고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 올림픽이 특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특수 때문에 이런 스포츠 용품들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기가 개선되고, 물론 저기 이런 코비드 19이 좋아져야겠죠. 그래서 개선되면 그러면은 경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미국의 NBA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러면은 스포츠 용품 더 좋을 거로 생각해서 뭐 나이키는 거의 뭐 지금 성장주죠.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조정이 왔을 때 아주 사기 좋은 와 보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여기 어닝을 보시면 이 2019년도 이쪽 4분기에 해당되는 거죠. 그래서 따지면은 올해 초인데요. 그때 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가졌지만 이후로 디지털화 되면서 온라인 세일이 늘면서 계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5년 평균 P는 40인데 현재는 성장주처럼 그 주가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80이죠. 그렇지만 고평가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익이 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리고 내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이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뛰게 된다 그러면 관중들이 오고 그러면 더 매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7가지 우량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Love once more. Thank you twice.